논스톱 3와 5, 드림아이 등 밝고 명랑한 세계를 이야기했던 박혜련 작가. 하지만 너의 목소리가 들려를 통해 작가는 그렇게 자신이 사랑하는 밝고 명랑한 세계를 계속 이야기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하는 어두운 장벽이 있다는 것을 고발하기 시작한다. 작고 연약한, 심지어 타인의 마음속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음에도 여전히 작고 연약하기만 한 주인공은 그 자신의 능력보다 진실의 힘을 더 믿는다. 그런 수아에게 이미 오래전 진실의 힘을 믿었다가 평생을 공포 속에 살아야 했던 혜성은 비꼬며 이야기한다. 진실의 힘 같은 것은 우리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진실은 재판에서 이기는 거 아니야? 아니지 얘야. 순서가 틀렸잖아. 진실이 재판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재판에서 이기는 게 진실인 거야. 프랑스의 우화작가 장드 라퐁테는 인간은 진실에는 얼음처럼 차지만 허위에는 불처럼 뜨겁다는 말로 이미 오래전 세계와 인간의 불의를 고발하였다. 이처럼 불의한 세계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살아남기 위해 불의하거나 불의하지 못해 살아남지 못할 뿐이다. 그런 점에서 영국의 시인이자 성직자였던 존 리드게이트의 진실에 저항하는 거짓은 힘이 없다는 말은 수사일 뿐 그 자체로 진실하지 못하다. 그리고 박혜련 작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불의한 세계를 경험한다. 2014년 4월 16일 대한민국은 세월호 사건을 맞닥뜨려야 했다. 스스로의 무능력과 믿고 있던 모든 세계의 불의를 경험해야 했고 그 안에서 인간의 잔혹함마저 깨달아야 했다. 이때부터 비단 박혜련 작가뿐만이 아니라 이후 대한민국에서의 이야기꾼들은 판타지에 집착하게 된다. 헐리우드 스타일의 우주적인 오락물로서의 판타지가 아닌 참으로 애처롭고 지극히 안타까운 이야기로서의 판타지가 범람한다. 이야기의 수준은 차치하고 이러한 판타지는 대부분 생명을 살리고 진실을 찾기 위한 목적과 너무나도 불의한 세계를 고발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박혜련 작가 역시 또 한 번의 판타지를 통해 불의한 세계를 고발한다.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이다. 작가에게 세월호 사건 이후 가장 불의한 세계는 언론이었던 것 같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판타지는 천재적인 기억력과 피노키오 증후군이다. 아니, 진실을 말하는 기자라는 존재야말로, 아니, 진실을 말하는 기자라는 의로운 존재야말로 작가가 선택한 가장 큰 판타지였다. 드디어 기레기라는 불의한 세계가 수많은 희생자들을 통해 만천하에 드러난 대한민국에서 박혜련 작가 역시 그들을 고발한다. 오로지 특종을 보도하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언론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 불의한 세계 앞에서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살인을 시작한 기재명은 차라리 애처롭다. 불의한 세계와 애처로운 살해범, 이 둘 사이에서 작가는 판타지를 선택한다. 어쩌면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일지도 모른다. 이 둘 사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이란 우리 세계에서 여전히 소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짜 기자라는 판타지만이 가능하다. 그런데 진짜 기자라는 판타지는 또 역시 초월적인 능력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기에 천재적인 기억력과 피노키오 증후군이라는 도구로서의 판타지를 필요로 한다. 능력이 있어야 진짜 기자도 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현실 세계는 사실 냉혹하다. 능력이 없어 기레기가 되거나 능력이 넘쳐 기레기가 된다. 작가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이때부터 그녀는 판타지 외에 현실 세계가 그래도 힘을 낼 수 있는 하나의 궁극적인 방법을 이야기한다. 그것은 바로 연대이다. 천재적인 힘도 피노키오 증후군도 서로가 함께할 때 역량이 된다. 더욱이 더 많은 연대가 가능해질 때 그 역량 역시 강해진다. 이때에는 진실이 거짓을 이길 수 있다. 진실 그 자체로서가 아니라 진실을 위한 연대의 힘을 통해서만이
거짓을 무너뜨릴 수 있다. 이뻐서 온다. 그렇게 박혜련 작가는 이렇게 보면 어쩌면 낡아버린 언어였던 연대를 불의한 세계를 무대로 판타지라는 도구를 통해서 소환한다. 봐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 박혜련 작가의 페르소나 이종석과 건축학 결혼으로 오랜 시간 국민 첫사랑이 되어준 배수지와의 만남은 그 자체로 이슈였다. 2017년 2월부터 촬영에 들어간 드라마 당신이 잠든 사이에는 공교롭게도 박혜련 작가가 소환해낸 낡은 언어인 연대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시킨 역사적 순간과 함께 사전 제작되었다. 아무도 믿지 못하겠지. 영원히 막강할 것만 같았던 거짓이 마침내 현실 세계에서 진실을 위해 연대한 모두를 통해 무너졌다. 없어요. 그리고 이제 모두가 염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한 시간 속에서 당신이 잠든 사이에는 또 한 번의 판타지를 이야기한다. 예지몽이라는 판타지를 도구로 이번에도 역시 좋은 검사와 좋은 기자, 좋은 경찰이라는 판타지적인 캐릭터가 등장한다. 예지몽보다 더 믿을 수 없는 좋은 검사와 좋은 기자, 좋은 경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또 역시 초월적인 능력과 이보다 더 큰 능력인 연대가 사용된다. 고귀한 희생을 통해서 얽히게 된 재찬과 홍주, 우탁은 예지몽이라는 능력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들의 능력은 사실 서로를 위한 것일 뿐 불의한 세계와는 상관이 없다. 현실 세계도 그렇지 않은가? 능력을 가진 자들은 또 그렇게 능력을 가진 자들과의 관계를 위해서만 자신들의 능력을 사용한다. 그것은 결국 자신만을 위한 능력의 사용이다. 대부분의 능력자들은 불의한 세계에 관심이 없다. 하지만 재찬과 홍주, 우탁은 서로를 위해 자신들의 능력을 사용하면서 조금씩 불의한 세계와 맞서게 된다. 이유는 하나, 불의한 세계와 맞서지 않으면 사랑하는 서로가 위기에 처하기 때문이다. 그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 하나 지키려고만 해서는 오히려 그 사람 하나도 지키지 못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는 가진 모든 힘을 다해 불의한 세계와 사악한 세력을 무너뜨려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나와 내 가족, 사랑하는 연인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 그래서 재찬과 홍주, 우탁은 서로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많이, 더 자주 예지몽을 꾸며 불의한 세계와 맞서게 된다. 재찬은 좋은 검사로, 우탁은 좋은 경찰로 변하게 된다. 혼자에게만 능력이 있어 두려움에 떨던 홍주 역시 재찬과 우탁과의 연대를 통해 용기를 내어 좋은 기자로 다시 시작한다. 그리고 불의한 세계와 그런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악마와도 손을 잡는 모든 존재와 싸운다. 예지몽이라는 능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연약하기에 온몸이 부서지도록 싸워야 한다. 그래도 싸운다. 연대의 힘으로 진실이 거짓을 이길 수 있는 그날을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또 싸운다. 이전의 작품들보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판타지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오히려 시청자의 입장에서는 덜하게 느껴진다. 예지몽은 여전히 매력적인 그러나 비현실적인 도구이지만 당신이 잠든 사이에라는 타이틀은 그 염원의 간절함이 묻어난다. 진실 앞에서 이제 눈을 뜨고 일어나 한 명이라도 더 뜨겁게 연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로 그 염원 말이다. 경험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어쩌면 박혜련 작가의 판타지는 불가능한 소설이 아닌 간절한 염원이 담겨있는 기도였는지도 모른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완성되지 못한 염원을 담고 있는 또 한 번의 기도이다. 무엇보다 예지몽을 위한 제목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불의한 세계 앞에서 잠들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한 제목으로 느껴지는 당신이 잠든 사이에라는 타이틀은 그 염원의 간절함이 묻어난다. 진실 앞에서 이제 눈을 뜨고 일어나 한 명이라도 더 뜨겁게 연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로 그 염원 말이다. 아니면 나쁜 쪽?